네, 이번 주부터는 매일 경제 뉴스를 볼 시간이 없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의 핵심 경제 뉴스만 짧고 빠르게 소개하는 주간 경제 뉴스입니다. 중요하지만 의도적으로 포털이나 뉴스에서 배제되고 잘 다루지 않는 핵심만 잡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한파의 삼성전자 14년 만에 최악 성적표 25년 만에 감산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나쁘냐? 1분기 영업이익이 95.8%가 급감했습니다. 거의 망했다고 보면 되죠. 판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이 얼마냐? 6천억 원입니다. 얼마 전 삼성 임원단에서 이재용 회장한테 감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올렸더니 이재용 회장이 자신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감산 계획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지만 감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죠. 원래는 치킨게임, 반도체 사업은 치킨게임을 통해서 경쟁자들을 죽이는 게임을 했었는데 이미 치킨게임은 예전에 해갖고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죠. 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치킨게임을 해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죽이겠다? 요거는 조금 애매하고요. 게임이 더 이상 통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산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다음 분기 2분기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꼬꾸라지니까 LG전자나 LG엔솔보다 영업이익이 낮았다. 결국 LG가 삼성을 역전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떴습니다. 하지만 LG가 역전을 했다라기보다 삼성이 꼬꾸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많이 꼬꾸라졌다. 여기는 14조로 돼 있고요. 지금은 6천억.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이렇게 꼬꾸라졌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1분 영업이익은 1.9조, 이번 1분기 1.5조 정도니까 작년 대비 많이 떨어진 겁니다. LG전자도 잘한 게 아니에요. 잘해갖고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꼬꾸라졌는데 삼성이 워낙 많이 큰 폭으로 거의 뭐 95%가 박살났으니까 거의 삼성전자가 소멸했다. 그렇다고 망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진. 이게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위태위태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뉴스.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2달 연속 적자. 무역수지는 어떻냐?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적자죠. 13개월.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 계속 적자 보고 있다는 겁니다. 1년 넘게 지금. 13개월 동안. 그런데 경상수지까지 2달 연속 적자로 전환했다 이 얘기입니다. 경상수지는 해외 여행 가는 거나 뭐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고 무역수지는 무역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상수지가 적자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박살나고 있습니다.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뉴스들 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예, 포털에 잘 안 뜹니다. 자, 다음 뉴스. 청와대 경제효과 연 2천억 원이라더니 1년도 안 돼서 한산한 청와대. 자, 작년 처음에 개방했을 때만 높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 2천억 원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 연간 1670만 명의 관광객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1600만 명, 1700만 명 가량의 청와대를 방문을 했을 때 가능한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국내 모든 여행객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관광을 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모두 청와대를 가지 않죠. 한번 가고 나서 또 가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처음에 호기심 외에는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안 갔지만 이 수치는 일간 4만 명이 방문을 해야지 된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4만 명이 와야 되는데 이게 에버랜드하고 롯데월드 일간 최대 방문객을 합친 숫자라고 합니다. 최고의 성수기 피크 때 에버랜드하고 롯데월드에 모두 오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방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미국 디즈니랜드나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 정도의 방문객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방문할 리가 없죠. 300만 명 가고 그 이후부터는 점점 더 줄어들겠죠. 안 와봤자 뭐 한 15만 정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한 번 온 사람들은 거의 안 올 테니까요. 1600에서 700만 명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뭐 200만 명도 방문할까 말까 수준이니까 2천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도 안 될 수 있다. 저기 주변 상가들이 망해가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수치, 경제효과 얼마 이런 거는 다 뻥이다. 믿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기준금리 2년 연속 동결.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밀어내나.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은 연준에서 요번에 0.25를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미 격차가 1.5입니다. 우리나라 1.5예요. 근데 2.5가 더 올라가면 1.75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달러 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역 적자이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1.75나 나는데 1.75가 나는 1금융권으로 가겠어요? 금리 낮은 2금융권으로 가겠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환율이 또 오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겠죠. 가뜩이나 많이 오른 물가 더 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전기값, 가스값 이미 올랐죠. 추가로 인상할 수 있고 전기값, 가스값은 석유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제품을 생산하는데 반영이 되겠죠. 서비스업 마찬가지고요. 운송하는데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입구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왜 그러면은 금리를 동결했느냐? 왜 안 올렸느냐?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위험합니다. 지금 엄청 위험해요. 부동산 PF에 몰려있는 금융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리고 싶어도.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 우리나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 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증권사 연체율이고요. 증권사가 우리나라 증권사도 위험합니다. 증권사 연체율이 한 10% 정도 된답니다. 은행 연체율은 그나마 나아요. 0.01%. 은행에 비해서 1000배나 높다고 봅니다. 그 증권사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증권사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 증권사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서만 보셔도 2020년도랑 2022년도랑 차이가 엄청나죠. 2023년도 엄청나게 불어났을 겁니다. 지금 1분기에.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리고 한은에서는 긴축 종료 수순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계속 긴축 종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습니다. 무역 아까 경상수지 안 좋죠. 무역 수지 계속 적자죠. 연체율 높아지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 와중에 5천억 나라 돈 들여 PF 실패 사업장 매입한다. 이게 뭔 소리냐? 건설사들 돈 대주겠다는 얘기죠. 캠코 1조 규모 민관 펀드를 조성한다. 이거 캠코라면 결국에는 이거 다 민관이지만 솔직히 관이죠. 관. 위기 때마다 대마불사 재현 지적. 지방 PF 현장은 부도 직면 우려. 이게 뭐냐면은 대기업 건설사들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부실하거나 위태위태한 건설사들이죠. PF 실패 사업장들 돈 대주겠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추가로 더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들은 많이 들어갔고 많이 아실 겁니다.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메가 팩토리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연 1만 메가팩 생산. 3분기 건설, 내년 2분기에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획이라고 합니다. 탈중국 엇박자. 머스크 중방문 예정, 리창 총리 만날 듯. 자, 메가팩은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연 1만 메가팩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메가팩토리를 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계획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혔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는 중국 생산하지 마라. 중국에서 나오는 원재료도 사용하면 안 된다. 수입 금지다. 라고 하지만 정작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공장을 확장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나라 왜 그럴까요? 제대로 외교를 해서 협상을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미 지어놓은 공장까지도 폐쇄를 해야 되나 라고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주 난감하죠. 이거는 기업 개인이 풀 수가 없습니다. 외교로 풀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로남불이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최대 배터리 업체 CATL 자동차 업체랑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 거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중국 없습니다. 미국은 탈중국, 말은 탈중국이지만 입속은 챙기는 탈중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탈중국이 아니라 탈한국을 당하고 있죠. 중국에게 수입은 더 많이 하고 있어갖고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수출은 못하고 수입만 하니까 탈한국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실적 바닥으로 찍은 거와 경상수지 무역 적자 난 것도 결국 탈한국 당했기 때문입니다. 탈중국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탈중국한 게 아니라 중국이 탈한국을 한 겁니다. 자, 다음 뉴스. 세수 감소 전망에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유력. 여러분들이 할인 받던 유류세, 유가가 오르면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근데 그 할인을 없애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기름값이 오르겠죠. 네, 여러분들 자동차, 보일러, 아니면 공장에서 들어가는 석유 모든 유류세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품도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예, 세수 감소 왜 하냐? 잘 아시겠지만 이런데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영끌에도 지원을 해주고 잘 아시다시피 종부세 감면, 법인세 감면 등등. 그런데 세금은 또 안 거치죠. 왜냐?
기업이 실적이 없으니까 거둘 세금이 없습니다. 돈을 잘 벌어야지 거기서 세금을 걷는데 돈을 못 벌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못 걷어요. 적자, 경상수지 적자, 기업들이 다 호덕이에요. 거둘 세금이 없어요. 근데 종부세는 감면을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건설업체는 펑펑 나눠주고 있어요. 돈을 들이붓고 있어요. 환율 때문에 동결을 하고 환율 방어하는데 또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태웁니다. 세금으로. 그래갖고 한은하고 국민연금하고 달러 스왑을 체결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지나가는 막간의 뉴스로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뉴스. 계속 요즘에 나오는 얘기죠. 새마을금고 부실지표 빨간불 투성이. 새마을금고 위험하다. 특히 대구 새마을금고. 왜 위험하냐? PF 대출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PF 대출, 부동산 대출에 몰려있는데 그 부동산 대출이 건설사들에 몰려있죠. 근데 대구 새마을금고는 대구 건설사들에게 대출이 많이 몰려있겠죠. 그 대구 부동산이 심각합니다. 부도나고 있는 게 많죠. 대구는 또 공급이 너무 넘쳐는 과잉 공급이라 대구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 건설사에게 대출을 떼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겁니다. 일반 금융권은 금감원이나 금융위에 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행안위에 감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독이 허술해요. 금융이나 금감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지금 아까 전에 은행 연체율이 평균 연체율이 0.01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9.23. 상당히 높네요.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들이 조금 이런 금융위기 때 조금 더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자,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금감원 웰컴 OK저축은행 PF 1조 원 결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가짜 뉴스가 문자로 돌았습니다. 웰컴이랑 OK저축은행 1조 원이 결손났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돈 빼라. 이런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뭐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 불안하잖아요. 저기 은행에 돈 맡겨놓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을 할 수 있다. 뱅크런은 모든 고객들이 돈을 다 일시적으로 빼는 걸 뱅크런이라고 하죠. 근데 뱅크런 하면은 한탄한 은행도 위험합니다. 가뜩이나 불안하죠. 저축은행. 그런데 이런 뉴스까지 떠갖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BIS 비율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뉴스는 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 30억 받은 코인원 직원 브로커 4명 구속했습니다. 코인 상장사 거래소 이런 뉴스 심심찮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코인 믿을만한가? 또 있습니다. 코인 200억 털린 지닥 자산 전액 보존할 건 보존한다고 합니다. 털렸습니다. 얼마 전에 털렸는데 보존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임시 방편으로 그냥 다 빼가는 거 막으려고 뱅크런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코인런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 막으려고 일시 방편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코인 시장은 솔직히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4천만원까지 올라갔네요. 금융시장도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죠. 실리콘은행이 부도나고 미국의 은행들이 하나둘씩 지금 조금 위태위태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으로 사람들이 그나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지 주식도 지금 안 좋고 어디 돈을 넣을 데가 없으니까 금에다 몰빵하고 비트코인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다시 크게 폭락 안 했으니까 다른 코인 잡코인들은 좀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상당히 몇 년 동안 지금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몰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한 주간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위주로 선별을 했는데요. 주 뉴스들이 PF에 많이 몰려 있었네요. PF 금융권 이런 쪽으로.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상당히 조금 안 좋고 위태위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털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포털은 그런 뉴스들을 상단에 배치를 안 합니다. 잘 메인 뉴스에서 잘 안 보이고 단신으로 처리를 하거나 그러죠. 언론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단합니다. 과거를 보면 됩니다. IMF 터지기 얼마 전에 나왔던 보도입니다. 언론사는 보시는 대로 있고요.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농락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왜냐면 기록에 남으니까. 지금은 보도를 안 할 뿐입니다. 자, 배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 가라앉으면 쑥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위험하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두들 알고는 계셔야지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주간의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